법무부의 인사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을 것도 같습니다. 이게 추미애 관심사가 됐습니다. 아,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추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게 왜냐면 이게 이번 그게 차장하고 부장검사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들 이거 지위로 보면은 검찰총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고등 검찰청장, 뭐 지방 검찰청장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만 예를 들면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이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 밑에 차장이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장, 그 밑에 부부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검찰 직급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검사, 평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차장, 부장급 검사는 쉽게 표현하면 일선에서 일하는 고위직 검사들인 거지. 일반 평검사를 넘어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검사들인데 수사 지휘하는. 네. 여기 조금 뭐 윤석열의 무슨 뭐 검찰의 난에 뭐 저번에 한번 우리가 명단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윤석열 최측근의 명단들 해가지고 14인방 있잖아요. 근데 검사장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고검 같은 데는 차장이 검사장급이에요. 한동훈이 저기 부산 고검장으로 고검의 차장으로 가도 네, 검사장이라고 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상이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인사했던 거, 그 인사에 때 못했던 조국 장관 사태 때 나는 그것도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그때 미처 인사 못한 사람들 이제 인사 발령 낼 것이다. 이거는 거기는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언론에 이제 대결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복으로 추미애 장관이 그런 검사들 다 차천시킬 거다라고 말하는 건 믿지 마시고 쉽게 표현해서 필요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고요. 정말 정치적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보내겠죠. 일단 그 부분. 그러면 그 이번에 검사장 회의 때 다 출석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뜻대로 하소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알아서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조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 충분히 채워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정말 이렇게 평소에 그 검찰이 주장하는 그 가오 이런 거 생각하면 이 대범하게 이렇게 사표 던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들 조용하죠? 그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 예, 이프로스 거기에도 다 조용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거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굉장히 꼼꼼하게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분명히 나왔을 텐데. 내부에서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기자들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정말 찌질하고 쪼잔하고 진짜 안쓰럽습니다, 이제 인간들. 자, 어쨌든 이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 게 이게 검찰이 난 뒤끝이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 우리가 그 응원해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쫄고 강단 있게 뭐 이따가 다른 논란거리가 또 나오긴 하는데 강단 있게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민주주의 시스템 사회에서 윤석열 너 쳐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법에 정해진 대로 쓰는 거예요. 권한을.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이 자기가 파일을 갖고 올라갑니다. 장관님. 신민이는요. 서울중앙지검장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야수는 제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실어서 인사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주면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결제해준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스스로 그걸 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인사 지금 두 번째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윤석열의 수적들이 더 잘려나갈 거다. 그거는 뭐 보복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저번 인사도 그랬었거든요. 수사 잘못한 거. 쉽게 표현해 수사 몰빵하고 막 100건 정도에 압색해버리고 막 표적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문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검사들이 내부에서 자기의 조직을 이야기할 때 우리 회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회사면은 회장이 인사 이동 냈을 때 이렇게 잔말 많고 이런 부서장 가만둡니까? 그리고 부서장이 불만이 있으면 쪽지 보내세요.
사장님한테 회장님한테 쪽지 쓰라고요. 왜 안 합니까? 서운소리 해야지, 서운소리. 네. 어. 다 받아주실 겁니다. 네. 추 장관이 원래 원리 원칙대로만 그냥 인사를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윤석열이 대응을 하는 방식도 지난번 우리 인사조치 당시에 고위 간부급 검사들 이제 인사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이 중간 간급부로 이렇게 패싱해갖고 넘어가고 지금까지 작전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인사조치되는 대상들이 이제 중간 간부급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난번과 같이 뭐 우리 편, 이 편 이런 문제 사실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원리 원칙대로만 인사 발표가 나게 된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은 네. 팔다리가 잘릴 것이다. 뭐 주로 이제 특수통이었던, 지금은 특수부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정치적인, 검찰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정치인 때려잡고, 재벌들 때려잡아서 스타 검사가 되면 그게 주목받았던,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출세한 자가 윤석열이에요. 그렇잖아. 네. 여러분들 검사 이름 몇 명이나 아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인사하는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게, 진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진짜 검사님들이 있어요.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진짜 훌륭하신 우리 검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수사하고 해결하느라고 진짜 고생하신 그런 검사분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검찰 개혁의 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 검사들만 주목받아가지고 언론 주목받아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눈에 들어가지고 출세하는 그런 케이스 말고, 형사부, 공판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승진 받는 것을 이번에 나는 보여줄 거라고 봐. 이것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고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가 왜 그 일부 부서의 외청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뭐 국세청 뭐 과장이 인사 이동했다고 뭐 관심 기울인 적 있어요? 누군지 모르. 뭐 식약청장 뭐 부장이 뭐 어디로 갔다고 해서 그게 뭐 이야기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너무나 특이하고 특수한 위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 네. 이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2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부로 와야 된다. 계속 푸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문정 검사가 지원을 했대요. 대개 이제 인사발령 낼 때 지원을 받습니다. 어디로 갈래?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경쟁률이 생기면 더 평가가 좋은 검사가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발령을 못 받았던 거고, 지금 언론은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본부에 가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약간 좀 가십으로서는, 왜냐하면 이문정 검사는요, 내가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 검찰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는 무슨 자기 조직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문정 검사가 검찰 밖에 있는 진중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자기 조직 내에서 그렇게 자기 조직을 안 좋은 점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왕따 되거나 하는데, 그런 이문정 검사가 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검 감찰본부에 저는 일을 하면 상당 부분 검사들의 비리도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섭잖아. 안 통하잖아. 딜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그러면 더 무섭잖아요. 네, 이런 여 검사들을 응원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을. 여자는 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인 거지. 아니, 왜냐하면 어. 일부러 넣은 게 앞에서 봤던 우리가 그 정의당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먹칠을 한 것을 그런 사람들 보고 사실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이문정 검사를 보면서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들게 만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자, 이문정 검사님 화이팅인데,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항상 칭찬했던 사람도요,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 욕을 먹습니다. 절대 신은 없어요. 여기까지. 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고, 뭐 대면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서면 보고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멋대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표현이 그래요. 멋대로 단정 짓고 비방하지 않길 바란다. 말하자면은 연가를 내고 절에 가서 그 사진을 올렸잖아요. 예, 뒷모습. 근데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 추미애 장관이 정무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일종의 이제 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까봐 아예 자리를 피했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마치 이제 업무 보고도 안 받고 실제로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 안 한답니다.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민주적인 사람을 독단적으로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보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의 어떤 몸에 배어있는 본능 같은 건데 혼자서 결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결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동의를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막내까지 다 회의에 불러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 우리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야기 쭉 들어보고 그럼 난 여기까지는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럼 여기까지 갈게요.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훌륭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해를 못하면 내 일의 추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언론에서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너무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면 보고를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대면 보고를 그 뭐 과장 한 명 받고 또 제2과장 한 명 받고 이렇게 하면 뭐 장관이 언제 일을 합니까? 그 당연한 얘기고요. 그 로비 안 받으려고 잠깐 연관내셨던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시절부터 분명히 원리 원칙대로 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했던 거고요. 지금도 이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하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가 이상할 정도예요. 추 장관이 이거 여거저거 공개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봐도 흠이 없어요.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절대 혼자 판단 내린 건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판단 내리게 되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뉴스 보도 나온 것은 회의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이 방식이 되게 좋겠구나. 저도 이걸 보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회의 테이블 만들어서 이 담당 직원하고 그다음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외부 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누구보다 민주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일일이 한 명씩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이날 지금 그 지난주에 이 일이 있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원래 윤석열이 모든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법무부 내외 다 만나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근데 사실 그게 사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보고 거절 보도는 검찰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채널을 막기 위해서 템플스테이 들어가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머니투데이가 그걸 보도한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도 이제 최강욱 의원처럼 비선 실세론 같은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에 비서관 출신인 모 씨가 대부분의 결재를 다 게이트키핑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핵심 요지가. 문고리. 근데 이 보도가 왜 나왔겠냐고 빠처님 정확하게 보신 거죠. 검찰이 추미애 장관을 흠집내기 위한 정도로 아니 어떻게 추미애 장관 같은 스타일이 특별히 정책보좌관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악의적으로 보도를 냈다고 하는 게 추미애의 어떤 독단성과 편협성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금액락 있죠. 최강욱 의원이나 아까 말한 이모 씨 정책보좌관 이분들이 뭔가 비선으로 추미애는 어떤 정책 결정의 능력이 없어 같은 그런 식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악의적이죠. 근데 검찰뿐만 아니라 그 정부기관들의 산하기관, 그러니까 이 청이 붙어 있는 그런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얼마나 정부 로비를, 그러니까 국회 로비나 장관에 대한 로비를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모든 영혼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닥을 기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추미애 장관은 우리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완벽한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계속 흠집잡기 해가지고 이 쉽게 표현하면 그 리더십이랄까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추미애 장관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항상 이런 식의
이간질 작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게 약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게 약한 고리만 물고 떨어지면서 이쪽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야만 그게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뚫리려고 엄청 방어선을 우리가 치면서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큰 원리는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